안녕하세요. 닥터의 처방의 양 원장입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저희 병원은 비만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처음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아니, 정신과 의사인데 왜 비만 치료를 하죠? 이렇게 물어보셔서 오늘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 하시면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 생각으로 그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업하고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트레이닝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녁에 한 7시쯤? 거의 이제 환자 마감할 때쯤 오셨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희 직원들은 데스크에 있고 저는 이제 원장실에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야, 내가 너 이러라고 너 그렇게 트레이닝 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신과 트레이닝 받고 또 여기 와서 이제 개업했는데 정신과 환자 보지 않고 비만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실을 이렇게 열고 그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원장실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장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비만 치료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죠?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든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랬는데 제가 진심으로 비만 치료 환자를 보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교수님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그 의사가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전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 먼저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의대 6년 지나고 국가고시 패스하면 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4년 가정의학과는 3년이에요. 레지던트 4년을 끝나고 나면 전문의라는 걸 따게 돼요. 그렇다면 전문의하고 의사는 뭐가 달라? 의대 6년 지나고 국가고시 봐서 의사가 되면 환자를 볼 수 있어요. 처방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냐? 좀 더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 관련된 과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인턴만 하고 그만두면 전문의는 아니에요. 레지던트 3년이나 4년을 꼭 거쳐야 전문인데 저는 6년 다니고 인턴 1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죠.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4년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전문의를 땄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비만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과 교수님들도 황당해 하시고 가끔은 이제 아는 지인분들도 그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따고 나서 4년 정도 알코올 중독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신 분들이실 거예요. 아마 노숙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환자분들이 300병상 있는 병원에서 한 80% 이상이 남자 알코올 환자인 그런 병원에서 일을 했고 그 4년 동안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4년간 일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개인 로컬 병원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데서 정신과 환자도 보고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진짜 정신과 진단이 붙는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이런 진단이 붙는 정신과 환자를 봐야 되는 정신과 의사도 필요한데 이런 진단은 붙지 않지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도 약간 자존감 낮고 그리고 대인관계 좀 힘들고 이런 일상 속에서 만나는 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정신과 의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분들을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정신병원에 있을 때도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경우가 되게 좀 많거든요. 근데 정신과 약을 먹고 살이 찌고 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으면서 또 자존감 낮고 살이 찌니까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만 치료에 대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비만 치료를 해보니 제가 상담 오래 했던 환자들도 자존감이 올라가겠지만 한 3개월에 7, 8kg 이렇게 환자 체중을 감량시키면 그 자존감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아마 경험 있으실 텐데 한 3, 4kg만 빼도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옷 입을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뭐 바지 입을 때도 막 살 튀어나온 거 안 튀어나오고 자켓 입을 때도 이런 데 좀 덜 끼고 이런 변화들이 사람을 굉장히 자존감을 좀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를 하는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된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비만 치료를 뭐 가정의학과 의사도 하고 내과 의사도 하고 뭐 많은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를 하는데 치료 과정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신과 전문의인 제가 보는 비만 치료는 치료 과정은 똑같겠지만 환자들의 자존감의 변화들, 삶의 변화들 이런 부분에 더 포커싱을 해서 병원에 이제 오시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약 복용하는데 힘든 게 없었는지, 근데 약을 복용했는데 그 전주에는 약이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는 약 먹고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많이 피곤했는지, 식사를 잘 못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점검하고 환자에 맞춰서 다시 또 처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과 의사에 비해서 정신과 전문의인 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만 치료에서 건강도 챙겨드리지만 삶의 변화들을 같이 좀 제가 모니터링 해드리고 그리고 본인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자존감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좀 체크하는 면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로서는 비만 치료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비만 치료 환자를 보는 거는 상당히 행복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의 자존감의 변화를 한 3개월 안에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신과 환자분들하고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자존감의 변화들을 보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족감이 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건강하고 효과적인 비만 치료들 계속 공부할 거고 또 그 안에서 환자들 삶의 변화들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